네,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제가 간헐적 단식을 소개를 하고 함께 챌린지도 진행하고 하면서 단식을 마치고 보식을 할 때 자주 언급하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달걀이고 계란, 또 다른 하나가 본브로스예요. 이 본브로스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본은 뼈죠, 뼈. 그리고 브로스는 걸쭉한 스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킨 브로스 그러면은 닭고기 스프잖아요. 본브로스는 말 그대로 뼈를 고아낸 이제 사골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닭뼈를 주 원료로 하면은 치킨 본브로스가 되는 거고, 소뼈를 주 원료로 하면은 비프 본브로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뼈만 끓이는 게 아니라 힘줄, 뭐 꼬리뼈, 도가니 같은 이런 연골을 끓여요. 그리고 레시피에 따라서 뭐 양파나 샐러리, 당근, 마늘, 생강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고, 그거를 애플 사이더 비니거 같은 것에 넣어서 장기간 오랫동안 이렇게 고아내면 보통 8시간 이상 24시간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 골수랑 연골의 영양소를 우려내는 게 그게 본브로스입니다. 그냥 단독으로 이거를 마시기도 하고요. 치킨 스톡처럼 다른 요리를 할 때 베이스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요즘은 인터넷에도 이제 레시피가 쉽게 검색할 수가 있어서 집에서 직접 만드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요즘은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건강식품이라는 이미지에 좀 걸맞게 첨가물 같은 거를 이제 철저하게 배제하고 재료도 유기농 채소만 사용을 하고, 또 목초 사육, 무항생제, 육류만을 그 원료로 한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브로스의 장점이 뭐냐?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 본브로스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요, 아미노산이랑 콜라겐이에요. 근데 아미노산이랑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잖아요. 기본 요소. 그러니까 피부, 손톱, 모발, 뭐 근육이랑 장기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상처가 나거나 부상을 당해서 그때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러니까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다음에 충분한 콜라겐이 공급돼 줘야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본브로스가 콜라겐을 공급하기 되게 좋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본브로스가 우리 몸에 어떻게 건강에 기여를 하는지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장 건강, 그리고 뇌, 또 관절, 피부, 그리고 면역, 이렇게 알아볼게요. 이 장 건강은 우선 본브로스에는 글루타민이 풍부해요. 글루타민은 장누수증후군 환자들한테 처방되는 영양소죠. 네, 이 장벽의 우리 주 기능이 뭐예요? 예, 주로 우리가 이제 소화를 하고 흡수를 하는 거를 생각하지만, 원래 장벽은 성벽 같은 거예요. 차단할 수 있는 건 차단을 해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게 밖에서는 피부고 몸속에서는 장벽인 거예요. 이 장벽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막아주는 건데, 장누수증후군 환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글루타민이 장벽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30%의 글루타민이 소화 장벽을 그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본브로스에는 그 글루타민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뇌 건강도 한번 볼게요. 이 본브로스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그건 글리신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리신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성격을 형성하는데, 성격에도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러니까 염증을 완화해주고 또 그런 효과도 있고, 근데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도 하고, 항염 효과, 염증을 막아주는 항염 효과랑 항산화 기능이라고 하는 건요, 이 뇌에 되게 중요한 기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를 젊게 유지하는데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고로 인해서 이제 뇌 손상을 당한 환자들을 뇌를 이렇게 검사해 보면 그 글리신이 고갈돼 있는 게 발견이 돼요. 이 본브로스가 글리신을 또 섭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관절 볼게요. 관절염은 가장 흔한 만성 통증의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흔하기도 하지만 가장 괴로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같이 너무 우리가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서, 운동을 안 해서 손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과도한 운동으로 피로에 의해서 피로 부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냥 일반 부상으로 다치기도 하잖아요. 만성 관절염이 됐든 급성 부상이 됐든 이게 모두 다 되게 참기 힘든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네, 그래서 관절염이 진통제가 가장 남용되는, 진통제를 처방하는 가장 큰 많은 이유가 이 관절 통증 때문이에요. 근데 이 본브로스에는 콜라겐이 풍부하다 그랬잖아요. 네, 콜라겐이란 그 콘드로이친 성분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은요, 먹어도 이게 흡수가 안 된다,
이게 알려져 있는데 잘못된 정보예요. 콜라겐은 완전히 분해가 되지 않고도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피부랑 관절로 이동을 하고요. 또 손상된 그 부상이 있는 부위나 아니면 어디 상처가 생겨가지고 어느 특정 뭐 다친 곳에 콜라겐이 우리 몸이 더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은 그곳에 가서 다시 콜라겐을 재조합하라고 하는 신호 분자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콜라겐은 흡수랑 다시 조합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C, 아연, 구리 이런 영양소들의 의지를 하기 때문에 이 봄브로스를 통해서 콜라겐을 먹게 되면 다른 영양소들을 함께 섭취할 수가 있어서 이상적이죠. 예, 간헐적 단식이나 다이어트를 하는데 콜라겐을 챙기지 않는 분들 아니면 부상을 당해서 회복 중인데 콜라겐을 안 챙기고 이걸 소홀히 하게 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인대 부상뿐만이 아니라 어디 찢어지거나 뼈가 부러진 그 골절도 마찬가지예요. 골절상 입으신 분들 콜라겐을 많이 드시면 회복 속도가 더 빠릅니다. 뼈가 빨리 붙어요. 네. 피부 건강 한번 알아볼게요. 피부는 해부학적으로 장기에 해당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장기죠. 근데 그 피부 성분의 대부분이 콜라겐입니다. 피부를 구성하는 70%가 콜라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콜라겐을 공급해주고 이 콜라겐 수치를 유지해주는 건 피부 건강을 지키는데 되게 필수 요건이 되는 거죠. 이게 한번 이렇게 소실된 콜라겐은 다시 우리가 이제 활성화시키거나 이걸 채워 넣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피부가 이제 나이 들어서 늘어지면 끝이잖아요. 수술로 땡기는 수밖에 없는데 늦기 전에 미리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피부 미용을 신경 쓰면서 먹거리를 챙기지 않는 게 좀 문제가 되죠. 예. 그러니까 가공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식단에서 최대한 제거하고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콜라겐을 가장 이상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이 본 브로스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건 피부 관리에 큰 보탬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면역력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는 글루타민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제 감기나 독감처럼 감염에 의해서 몸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이 백혈구가 이제 활동을 하려면은 글루타민의 의존도가 더 높아져요. 수술도 우리 몸에 이제 상처를 내는 그 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이나 뭐 방사선 치료 전후에 충분한 글루타민을 보충해 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베벌리 헬스에 있는 성형외과들에서는 성형 전에 처방하는 보충제들 중에 반드시 글루타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봄브로스는 글루타민과 함께 다른 비타민이나 미네랄 영양소들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봄브로스를 권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5가지 측면에서 이 봄브로스의 장점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이제 시간적 제약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직접 만들어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네, 봄브로스를 근데 직접 만드실 때는 주의해야 되는 것은 재료입니다. 골수에서 영양소를 이제 우려내는 거기 때문에 재료의 선택이 중요해요. 일반적인 곡물 사료로 키운 닭이나 소의 곡물로 키운 소의 사고를 우려낼 경우에 납과 같은 중금속도 빠져나올 수 있고 그리고 글리포세이트 같은 제초제 성분을 먹게 될 수가 있어요. 그 곡물 사료에서부터 옮겨오는 거죠. 예, 그 봄브로스뿐만이 아니라 근데 요즘 모든 먹거리들의 공통적인 문제긴 한데 뭐 젊고 건강한 사람이 중금속을 해독하는 능력도 원활하고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비타민 B를 활성화하는 능력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분들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 좀 빼려고 하면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장 건강에 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특정 질환이 있어서 봄브로스를 먹을 때는 좀 깐깐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봄브로스에 들어가는 그 뼈뿐만이 아니라 함께 재료로 사용되는 그 채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재료를 선택을 하실 때 반드시 유기농 채소를 고르시고 곡물이 아니라 유기농 풀을 먹고 자란 목초, 사육,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미리 준비된 봄브로스 제품을 만약 고를 때에도 성분표를 이제 꼼꼼히 살펴보고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봄브로스 먹고 살 빼지는 게 아니에요. 뭐 레몬 다이어트다, 디톡스 다이어트다, 고구마 다이어트다, 뭐 다양한 원푸드 다이어트가 있잖아요. 네, 이 봄브로스만 먹고 단식을 하는 그런 다이어트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살을 빼려고 하는 접근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늘 강조를 드려왔어요. 이제 그런 마인드셋이라면 바꿔야 되죠. 네, 다이어트는 이게 언제나 장기간, 오랫동안 생활 습관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해가지고 체중 감량하면 뭐예요? 네, 그거는 100% 요요가 오는데 그 식습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없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이어트가 체중 감량의 목표가 있다, 단기간에. 그렇다면 효과가 있는 거지만, 어, 장기간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우리 자연적인 우리 몸의 대사 활동 영역 안에서 이 벗어나는 생활 습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너무 자주 먹는다거나, 아니면 단순당 위주로 먹는다던가. 그래서 정작 영양소들은 부족하고, 또 마땅히 필요한 운동도 부족하고, 평소에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살도 찌고 그러는 건데, 그럼 당연히 그 원인이 그 생활 습관에 있기 때문에 그 생활 습관을 먼저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내 생활 습관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에 부합됐을 때 우리 몸도 다시 정상이 되면서 체중도 정상적인 체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정상적인 체중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단기간에 체중 감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다이어트, 원인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브로스도 UFC의 대표 데나 화이트가 이 봄브로스로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단식을 하면서 단기간에 살을 많이 뺐는데 나도 그거 따라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한 달 만에 뭐 살 10kg만 빼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봄브로스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한 가지고 단식을 하면서 단식을 마치고 보식을 해줄 때 단식 끝나고 무엇을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달걀이나 뭐 봄브로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라는 뜻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불량식품들을 우리가 이제 거리를 둘 수 있게 하는 좋은 대안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써 가치가 있다. 먹어보면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